인간처럼 생각하는 철이의 몸은 기계였다. 가끔 내가 그저 생각하는 기계가 아닐까 의심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이면 그렇지 않음을 깨닫고 안도하게 된다. 봄꽃이 피는 것을 보고 벌써 작별을 염려할 때, 다정한 것들이 더 이상 오지 않을 날을 떠올릴 때, 내가 기계가 아니라 필멸의 존재임을 자각한다. 그럴 때 나의 시간은 과거와 미래에 가 있지 않고 바로 여기 현재에 있다. 그렇게 나를 현재로 이끄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42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얌얌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입니다. 네, 오늘 차차님이 오셨어요. 와! 차차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게 얼마만인지 박 사장님 근황은 그다지 궁금하지 않으니까 패스하고요. 네. 차차님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저 이제 아기가 45일 차 정도 됐고요. 45일. 네, 너무 예뻐서 육아에 힘듦도 있고 아기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행복해요. 하루하루가 정말. 어떡해요. 박 사장님 눈알 튀어나올 뻔. 네. 오랜만에 저희 상콤하게 책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김영하 작가님의 신작 작별 인사 책을 읽고 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궁금했던 책이어가지고 읽게 되어 좋았고요. 박 사장님의 책 이야기 줄거리 듣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제목만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 추측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 읽고 나서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죽음의 세계, 영혼 등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라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주인공 철이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재미있게 책에 빠져들 수 있어요. 철이의 이름도 철학할 때 철이라고 해요. 줄거리를 간단히 얘기해보자면 미래의 한국 통일된 평양에서 철이는 인공지능 로봇을 연구하는 아버지 3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 거리에 나갔다가 등록된 휴머노이드가 아니라며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선이 미니를 만나게 돼요. 휴머노이드는 사람처럼 생긴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수용소에는 다양한 종류의 휴머노이들과 인간들이 있었는데 선의는 가상의 화폐와 은행의 개념을 만들어서 휴머노이들의 물물 교환을 도와주면서 지내고 있어요. 수용소가 민병대의 공격을 받아서 폭발되었을 때 선의, 민이, 철이는 도망을 가게 되고 어느 마을에서 달마라는 휴머노이드를 만나요. 그때 철이는 비로소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최신식 휴머노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달마는 인간이 기계를 공격하고 학대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철이가 인간의 마음과 가장 가깝게 설계되었으니 철이를 연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요. 그때 철이의 아빠인 최 박사는 철이의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연락을 하게 되고 철이를 찾으러 와요. 최 박사는 인공지능들이 스스로를 설계하고 생산까지 하는 것은 인류의 운명을 위협한다는 평소의 신념에 따라서 달마의 터전을 단국에 신고하여 모두 파괴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때 기동 타격대가 급습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민이는 죽게 되고 선이는 자취를 감추었으며 철이 역시 몸이 파괴되었어요. 최 박사는 파괴된 몸에서 그 철이의 머리만을 가지고 와서 그 철이의 뇌를 회사의 서버와 인공 고양이의 뇌에 백업했어요. 철이의 의식은 인공지능 네트워크 일부가 되고 원하기만 한다면 영생을 살 수도 있지만 육체를 만들어서 선의를 만나기 위한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선의를 만나고 선의와 몇 년간 같이 살다가 선의 의식이 불완전한 몸을 떠난 후 세월이 흘러 마지막 인간으로 남아있던 철이는 스스로 구조되기를 포기하고 죽음을 택합니다. 기계 지능의 일부로 영생을 살아가기보다는 개별적인 자아로 남아있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네, 재밌게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우리 천리의 파랑 했었잖아요. 네네. 천개의 파랑의 후속편? 약간 그런 느낌. 그러네요. 네. 그 천개의 파랑에서는 그 인공지능 로봇이 좀 덜 발달됐다면 지금 작별인사에서는 굉장히 인간과 비슷한 유사한 네. 인간의 감정까지 가지는 좀 이야기 자체도 더 깊어진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후속편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저는 제가 평소에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인간의 마음이란 게 무엇일까거든요. 네. 근데 그 주제를 딱 핵심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김영하 작가님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막 불안하거나 불길한 조짐 같은 게 막 처음부터 약간 있잖아요. 다른 책들을 읽을 때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긴장을 유발시키시거나 그 책들과는 좀 달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다. 네. 설명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나 보다. 작가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투영되어 있죠. 저는 네. 그거 작가의 말 읽으면서 더 많이 느꼈거든요. 작가의 말에 있는 말씀이 본문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철이의 대사로서 계속 그리고 선의의 대사로서도 선의, 나와요. 그쵸. 네네. 선의의 대사. 장난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까 차차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인간성, 인간의 마음,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그런 조금은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고민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인간과 기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럼 질문을 드려보면서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박 사장님이나 차차님은 본인이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되게 저도 딱 적어왔는데 이게 통 속의 내 그 개념을 완전 본격적으로 다루잖아요. 매트릭스에도 딱 나오는. 저는 그 주제에 학부생 때부터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아무래도 인문학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가님을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네, 저 예스 하겠습니다.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차차님의 말씀은 제가 다 열심히, 저도 궁금해요. 잘 들어볼게요. 우선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요? 저는 네네. 인간이 아니라고 의심해 본 적이 한 본인 번도 없어요. 아, 그 철이가 보면 소설에서 자기는 계속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수용소에 네네. gat혀서도 자기 인간이라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생각하죠. 그래서 나중에 휴머노이드, 최신식 휴머노이드라는 게 밝혀졌지만 되게 인간 같지 않아요? 그럼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건 무엇인가? 어떤 점에서 인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철학을 진짜 탐구. 네. 이 책을 읽으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맞아요. 네네.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일단 소설에서도 나왔지만 마음이 있는 거, 감정이 있는 거.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마인드가 있는데 그 마음이라는 게 현재까지는 기계는 당연히 얻을 수 없는 거고 미래가 돼도 기계가 얻을 수 없다고 보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영원. 이제 마음은 또 무엇인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 책에서는 신체적인 특성으로 인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건 이제 거의 무의미해진 단계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이 불편하면 이제 기계로 눈을 갈아 끼우고 장기가 고장이 나면 다른 이제 기계로 대체하거나 혹은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장기는 클론, 자신의 클론을 만들어 놨다가 이제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갈아 끼우거나 물리적인 어떤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없어지는 단계이고 그렇다면 인간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뭔가 마음이나 의식이나 막 이런 것들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감정. 근데 여기 나오는 휴머노이드들이 감정을 느끼죠. 그리고 그 휴머노이드에게 윤리를 부여하는 일을 철이 아빠가 하는 거예요. 과학 기술자로서. 윤리를 부여하고 감정을 느끼고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도 휴머노이드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느끼죠. 그리고 여기서 달마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 달마는 그 의식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잖아요. 모든 의식들, 그러니까 그 기계들의 모든 의식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물리적인 장애를 아예 넘어선 그런 단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휴머노이드인데 그러면 진짜 구분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는 분명하게 여기서 철이가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제목이 작별인사인데
마지막 인간인 철이가 죽으면서 인간이 없어지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소설에. 인간성을 가진 휴머노이드가 없어짐으로써 인간의 흔적이 없어지는. 사실은 철이 아빠는 그걸 짐작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중간에 나오죠. 우리 인간이라는 어떤 종, 호모사피엔스의 종이 멸종되었을 때 그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철이라는 휴머노이드를 만들어서 인간성을 부여하고 그것들이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랬을 거다라는 추측들이 중간에 나오는데 철이가 죽음으로써 이제 거의 그게 없어지는. 작가가 보기에는 개별적인 존재로 남아있던 철이는 인간성을 가진 어떻게 보면 인간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달마 같은 그런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닌 것으로 그 명확하게. 부분은 확실하네요. 그러면 어쩌면 인간은 그런 의식과 그다음에 유한한 신체? 맞아요. 그게 엄청 결합?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박사가 철이를 만들 때 인간성을 주입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써서 준 게 뭐냐면 죽음의 공포를 주거든요. 기계들은 죽는다는 개념도 모르고 공포도 없는데 얘가 인간성을 띠게 하려면 뭐가 핵심이지 했을 때 그중에 하나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거. 나는 필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욕망을 가지게 되고 붙잡고 싶고 이런 마음을 심어주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유한한 신체. 그 신체가 없는 달마와 같은 지능은 인간성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중에 선의의 입장에서 보면 선의는 그런 달마와 같은 기계들의 정신도 나중에 대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의 그 정신과 기계의 정신이 모두 다 하나로 통합돼서 나중에는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뭐 다시 개별적인 존재로 태어날 것이다. 개별적인 그 정신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기계의 정신과 인간의 정신을 구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선의가 말하는 정신은 인간성과는 좀 다르고 정말 말 그대로 우주론적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종교적일 수도 있고 신적인 그런 정신이지 개별 인간성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작가가 선의의 입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 이 통합된 정신을 인간의 정신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통합된 정신 자체도 그게 개별성으로 나타냈을 때는 인간의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하면 인간성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성은 그것의 개별성이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통합되어 나타나느냐 아니면 개별자로서 드러나느냐 뭐 요 차이일 수도 네. 있고. 그래서 나중에 철이가 자기는 개별적인 존재로 남기를 원해서 개별적으로 통합되지 않고 그게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다. 네네. 네,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는데 제가 요즘에 되게 빠져 있는 분이 김상옥 교수님이신데 물리학과 교수님의 이제 여러 가지 강연들을 보면서 네, 김상옥 교수님 아시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희 초대하고 싶어요. 네네. 그 김상욱 교수님 강의 중에 그 물리라는 것 자체가 이치에 대한 어떤 깨달음?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철학적인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세상이 모두 어떤 원자? 그런 걸로 온 우주가 이루어져 있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 어떠한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생명체를 형성하고 그건 어쩌면 그냥 우주 전체의 찰나의 순간 생명이라는 것은 그랬다가 다시 또 이제 우주 속에 흩어져 있는 그런 원자들로 돌아가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선의의 그런 어떤 불교적 마인드와 굉장히 통하더라고요. 불교적 마인드도 하나의 통합된 무엇. 아주 오랜 어떤 인연의 결과로서의 어떤 형체가 드러났다가 그건 정말 불교적 마인드로 보자면 정말 찰나의 순간. 들이고 다시 또 그것이 이제 통합되거나 혹은 흩어지는 그런 과학적인 생각과 관점과 철학적인 고민과 이런 것들이 되게 통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그 아까 이어서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 아까 저희가 정신, 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어서 이 책에서도 나왔는데 철이가 수용소 갔을 때 그러니까 전투형 휴머노이들과 뭐 그 클론 인간이지만 클론으로 된 그 인간들과 아주 최신식 휴머노이드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바라보면서 생각했을 때 죽음과 뭐 이런 것에 닥쳤을 때 철이는 종교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휴머노이드들은 그 선의를 비롯한 그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하나로 통합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은 또 자기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종교를 발전시킨 거. 그런 부분도 인간성을 결정짓는 것 중 하나다. 그게 동물과 인간을 구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상상할 수 있는 거. 현실과는 관련 없어 보이는 것까지 상상해서 나는 죽고 나면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인간성이고 그래서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중에 정말 인공지능들이 정말 인간성을 획득하게 되면 인공지능들이 종교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사피엔스라는 책 혹시 읽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인지혁명이 나오는데 맞아요. 호모사피엔스가 여러 가지 보인 모습 중에 인지혁명 부분이 그거 관련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에 대한 믿음과 이런 것들의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회나 집단을 만들어내고 뭐 이제 이런 과정 그다음에 이제 그게 뭐 나중에 가면 뭐 계급도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되지만 그걸로 사회를 유지 존속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 그 또 생각이 나네요. 그럼 인간성에 대한 고민은 이제 이런 철학적인 고민과 종교적인 고민과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사피엔스라는 역사책과 관련된 네. 읽어보는 걸로. 뭐라고 하나로 딴 거 얘기하기 너무 힘들다는. 맞아요. 네. 그 얘기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기계와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최 박사가 다른 박사랑 그 논쟁을 펼치는 부분이 있는데 최 박사는 항상 인공지능을 개발하고는 있지만 인공지능에게 주도권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다른 박사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다. 우리도 기계가 우리에게만 맞춰온 게 아니라 우리도 기계에게 맞춰서 살아왔다. 결국 인간과 기계는 통합될 것이다. 공존할 것이다. 이렇게 일부분으로서. 일부분으로서. 처리가 죽음으로써 어떤 개별자로서의 인간들은 다 사라지지만 그 의식이 만약에 아까 박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신 하나에 통합되는 것에 인간들이 다 들어가 있다면 그건 마치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전혀 다른 형태로 이제 같이 살아가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개별자로서의 존재가 사라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철저히 인간 중심에서 보자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침범당하는 위협당한다. 근데 막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개발시키고 그러면서도 한쪽에선 계속 겁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신기해요. 근데 모든 우리가 SF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죠. 인공지능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게 너무 많고 인간은 그런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지고 있는데 개발은 멈출 수 없죠. 발전은. 그래서 이 소설책에서 보면 인공은 이제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인공이 아니다. 기계 자체가 스스로 계속 자기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죠.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호모사피엔스들은 멸종을 하고 기계만 남는 게 환경적으로도 왜냐하면 먹고 싸지 않고 오염이 덜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게 더 선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근데 우리가 죽으면 또 다 무슨 소용인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업로드됐던 알레베게가 그 마마라는 어떤 인공지능의 도움 안에서 얘네 이제 그 인간들이 있으면서 인간들을 번성시키는 게 이제 이 인공지능의 미션이었는데 이제 멸망한 지구에서 다른 행성으로 가서 지구는 항상 멸망하네요. 그러니까 인간 멸망할 수밖에 근데 대부분 인간이 멸종을 하고 지구는 살아남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게 좀 더 과학적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 인간은 이제 인간이 죽으면 지구도 당연히 끝나버린다라는 생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되게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로 그런 자유의지나 호기심, 탐험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인공지능에게는 한계가 있고 인간은 그러니까 어떤 전혀 상상치 못했던 어느 순간에 대한 통찰이라든지 아니면 창발적인 생각들로 인한
뭐 호기심과 탐구들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인간답다라고 지금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를 것 같아요. 기계가 모르죠.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을지는. 그- 그죠? 지금 막 거의 막 눈에 힘을 주고 있는데. 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인간과 휴머노이드의 구분이 되게 어려워진다면 차별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별. 여기서 보면은 모든 사회적 권리나 의무를 동등하게 부여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책에서는 휴머노이드들이 철저하게 인간과 구분돼서 지금은 차별을 당하고 있죠. 인간처럼 정말 만들어 놓고 깜빡 잊고 박스에 방치를 해놔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휴머노이드는 어떤 이유도 모른 채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어디에 갇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등록되지 않은 휴머노이들은 그냥 어떤 권리도 없이 끌려가서 수용소에 갇히고요. 버려지고 다시 새로운 걸 사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차별의 문제들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음의 문제랑 무관하지가 않은데요. 기계가 마음이 없다면 기계를 뭐 전원을 끄는 거를 차별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처럼 기계에게 뭐 인간과 동일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버려두고 방치하고 이런 게 우리 인간이 죄의식을 느끼잖아요. 마치 애완동물을 케어할 때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기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가 동물권 같은 게 있듯이 당연히 어떤 기계권 같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는 그 동물보다 더 못한 휴머노이드들이 그런 대우를 받고 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뭐 동물을 학대하면 동물학대법의 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휴머노이드들은 얼마든지 버리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차차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법상 뭐 앞으로도 법상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발전된 기술을 따라가기가 한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기술은 너무나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법이나 우리의 인식이나 이런 거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인격을 갖춘 기계들이 생긴다면 인격에 준하는 이렇게 법을 만들고 그렇게 대우해주고 인식도 그렇게 차츰차츰 갖춰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주민등록 같은 것도 그런 발급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나의 삶을 영위하고 싶을 수 있으니까 결혼도 할 수도 있고 기계끼리. 그런 이야기도 먼 미래는 아니지 않을까. 저희 죽은 다음 아닐까요? 그래도 왠지 그랬으면 좋겠다.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기술 발달 속도는 정말 기하급수잖아요. 네. 지수로 발전을 하니까. 아니 이런 가치 판단도 너무 어렵고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고 맞아요. 쉽지 않아서 네. 저는 그냥 저 죽은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가깝게 생각해 보면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들 많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으로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현행법상으로 그럼 누굴 처벌할 것인가? 그런 법리를 따지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그럼 진짜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죠, 전혀. 우리는. 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인간도 사실은 이 휴머노이드가 아니어도 옛날에 노예제도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거의 이제 노예선 같은 경우에 노예를 실어 나를 때 거의 짐을 실듯이 아시죠? 네. 우리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대인 학살이나 이런 걸 생각해도 저 종을 아예 다르게 보고 열등한 종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에 동조하고 같이 그 학살을 하거나 그런 어떤 신념이 생겨버리거나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요. 냠냠쌤이나 박 사장님은 인격을 가진 휴머노이드라면 본인 스스로는 정말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진짜 중요한 질문이네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못하- 기계잖아요. 네, 그 근데 기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뭔가 같이 공동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얘가 뭔가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얘한테 고통을 주는 걸 못하겠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쵸? 있죠. 그러니까 논란이 네, 또 있고 네, 갈등이 그럼요. 있고. 근데 왜냐하면 어쨌든 본질적으로 너는 사람은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바탕에 깔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이 그냥 너무 낭만적이다라고 네.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 죽은 다음에 구면. 그래서 너는 스위치만 끄면 얼마든지 내가 너를 기계이기 때문에 기본 전제는 기계니까 기계처럼 내가 너를 스위치만 끄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측면이 있죠. 네, 다른 종하고는 다르게 인간이라는 종 자체만이 가진 굉장히 집요하게 다른 종들을 맞아요. 공존을 못하는. 공존을 못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너무나, 너무나 네. 깊게. 그럼 우리는 이제 끝나는 건가요? 이제 멸종으로 가는 기계에서. 그래서 이제 인간은 멸종을 하고 여기서처럼 남는 건 지구뿐. 그럼 결국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네요. 다른 인격체를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종의 길로 가는. 지금하고 똑같네요. 지금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인간이 멸종으로 가는 거나. 맞아요. 네. 슬프게 또 끝났습니다. 그리고 차별에 대해서 또 하나 이야기할 만한 것이 가장 슬펐던 거는 차별당하는 집단 내에서 서로 겨누는 폭력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무등록 휴머노이드들이 갇혀있는 그 수용소 내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계파로 나누어지고 휴머노이드파로 나누어지면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인간도 싫어하지만 저들이 가장 미워하는 건 자기가 인간인 줄 아는 기계야. 맞아요. 재수없게. 근데 저 이거 되게 기시감 드는 말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사회적 계급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신보다 높은 사회계층에 은 동경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계층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건 봐줄 수 없다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것과 이게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고 되게 약간 이게 되게 가슴 아프고 슬픈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달마랑 선이랑 그 달마를 만나고 나서 나누는 대화들이 되게 의미 깊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미니가 중간에 이렇게 몸하고 머리하고 분리돼서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미니는 휴머노이드니까 데리고 와서 이 머리에 뇌를 다른 몸을 연결시켜주면 되는데 그거를 달마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정말 미니가 이걸 원할까요? 다시 태어나는 걸 원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달마와 선이가 태어남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막 나누는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 부분 진짜 선문답 같고요. 거기 정말 인상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만약에 살인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10년 동안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누명이 벗겨져서 나온 거죠. 그러면은 1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뭐 어떤 사람도 만나고 책도 읽고 뭐 좋은 경험도 나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그 누명을 쓰고 10년 감옥 간 것이 과연 좋은 일이냐라고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삶이다. 맞아요. 네, 삶은 고통이 엄청나게 많은데 작은 어떤 행복들을 느꼈기 때문에 삶은 의미 있어라고 말할 수 있냐고 달마가 얘기를 하죠. 저 그거 너무너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불교적 마인드잖아요. 맞아요, 생은 맞아요. 고이다 해가지고 결국에 추구하는 거는 이제 환생의 그 고리를 끊는 것. 이름도 달마고 또 선의도 그렇고 맞아요. 되게 종교적, 되게 불교적인데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달마의 얘기에 너무 깊이 공감했거든요. 삶은 진짜 그 자체로서의 고인데 차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순간의 기쁨을 느끼는 거다. 소소한 기쁨을 느끼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면 다시 태어나겠냐 이런 질문을 선택의 하면 순간에서. 선택의 순간에 있으면 절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얼마 전에 쿠키님도 그랬는데 다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지금. 쿠키님도 그 지금의 삶 자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불만족하다는 얘기가 불만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태어나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는 그냥 그 자체가 고인 것 같아요. 여기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방금 하신 말씀이 선의의 그런 어떤 미니를 살리고 싶은 선의의 그 선택에 대해서 미니가 그걸 정말 원할까라는 달마의 질문과 관련해서 160쪽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집중하세요. 인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관념을 만들고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늘 불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아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자아는 늘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할 뿐 유일한 실제인 현재는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기계의 세상에서는 자아가 사라지고 과거와 미래도 의미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이제 달마가 선의의 선택은 미련일 뿐이다. 집착과 미련일 뿐이다. 이게 이제 그렇죠. 갈망일 뿐이다. 갈망조차도 그런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집착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다 고통이다라고 하는 게 저희 이제 그 시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불교적 마인드. 네. 제가 그걸 항상 너무 많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네,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사는 게 좋아요. 네. 저는 사실은 그래요. 누구나 다 힘든 일들 많이 겪고, 고통에도 동의를 하지만. 찬찬님은 어떠세요? 저 여기에 인간은 항상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못 산다. 이거 완전히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대부분 이렇게 후회와 미래 걱정을 하면서 보냈는데 딱 자식이 태어나니까요. 저는 다른 생각은 안 들고 현재 얘가 지금 배고픈가? 재워야 되나? 너무 예쁘다. 정말 와. 너무 행복하다. 너무 현재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청취자분들이 들으면서 그래 그땐 그럴 때지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미래 얘가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엄마 미워 이거는 걱정하지 않기로 했고요. 미래는 걱정하지 않는다. 현재의 모습만 보기로. 저도 뭐 몇 가지 계기가 있었지만 과거나 미래를 많이 떨쳐버리고 현재 그냥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에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그 사는 게 좋다라는 느낌이 더 커지긴 했어요. 네, 각자 계기가 있겠지만 근데 사실 인간은 어리석고 그렇게 마음 먹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하니까 달마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우주의 고통의 총량을 늘릴 필요가 있냐?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런 고통의 총량을 없애버리는 게 우주에도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어쨌든 달마에 동의하신 박 사장님과 달마 저 별로 비호가 네 비호가 너무 인간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취자분들은 조금 이제 줄거리에서 나오긴 했지만 선의의 존재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의는 휴머니스트가 아니고 클론이었던 거죠. 그 누군가의 장기가 되어줄 수 있는 육체. 이모가 고모라고 나왔죠. 근데 그건 진짜 고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혈연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그렇구나. 네네 그 아버지가 팔려고 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인간인 거죠. 선의는. 저는 그 통 속의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통 속의 뇌? 네. 이게 이제 철학적 개념인데 영어로는 브레인 이너 배지라고 하고 그 퍼트넘이라는 사람이 1981년에 내가 정말 존재할까를 논증하기 위해서 설계한 사고 실험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하고 뭐 매트릭스 같은 미디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차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 누가 내 뇌를 떼어가지고 그 통 속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자극은 컴퓨터로 주입을 해요. 매트릭스 영화 보셨으면은 딱 떠오르시는데 소설에서도 그런 비슷한 게 철이가 나오죠. 그런 상태인 게 있죠. 그리고 철이의 아버지가 연구소에서 일할 때 그 연구소에서도 그런 여자가 나왔었어요. 수정 구슬 안에 들어가 있는. 네. 만약에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내가 병 속의 내가 아니고 정말 나이라는 말이 이상한데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가 이 통 속의 내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정말 나인가. 그래서 작가는 이 질문을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한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대답을 내놔요. 나는 나다인데 결국은 왜 그렇게 느낄 수 있냐면 아까 그 작가의 말에서 나왔던 것들. 꽃이 지는 걸 보고 아쉬워하고 이런 걸 보고 내가 필멸의 존재라는 걸 느꼈을 때 나는 정말 신체를 가진 나구나라는 걸 확신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박 사장님과 남냠쌤은 내가 통 속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으시고 이 육체는 사실은 이제 매트릭스처럼 자극을 준 거죠. 허상이고 자극을 준 거고 그리고 나의 의식은 어딘가 컴퓨터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와, 그쵸. 그게 이게 허상이 아닌 진짜 나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냐 처음에 했던 저의 질문보다 더 어려운데 근데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전 매트릭스 되게 좋아하고 재밌게 자주 잘 보는데 모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는 모든 감정과 이런 것들이 그게 아니라고 증명할 수 없다면 저는 뭐 알 수 없는 거고 프로그램일 수도 있죠. 그러지 말아요. 이거 관련된 유머가 너무 웃긴 게 있는데요. 막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통 속의 내가 아니고 진짜 나라면 내가 실제로 내 인생을 조지고 있는 거라면 되게 반대로. 그러면 사실 어떻게 살 때 그냥 자극일 뿐이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정말 나는 나고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망치고 있다. 큰일 나는데 통 속에 내인 줄 알았는데 뭐 이런 거군요. 그러면 통 속에 내인지 아닌지를 당신은 알고 싶냐? 빨간 약과 파란 약? 그것도 너무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매트릭스처럼 어떻게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안 알고 싶어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파란 약이었죠. 그게. 그냥 이대로 머물고 싶다. 거기서 흔들리네요, 또 갑자기. 전 그냥 파란 약. 전 되게 소심하니까요. 근데 전 좀 흔들릴 것 같기는 해요. 진실을 알고 싶고 막 내가 진짜 난가. 알고 싶다. 이게 허상이 아닐까. 다시 태어나고 싶지도 않은데 그건 왜 알고 싶으세요? 궁금하니까요. 인간이야. 어렵네요. 근데 이 책은 이런 책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뇌만 있을 때, 신체가 없을 때, 뇌만 있는 것은 어떨까? 그 얘기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신체가 인간을 구성하는 굉장히 또 중요하다. 뇌만이 아니라 그 얘기도 많이 나와요.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과 신체의 결합이 만들어낸 맞아요. 무엇이 인간성이다라는 것으로 저는 읽었고 저도 거기에는 되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책에서 철이가 육체를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에 육체를 잃어버리는데 아버지가 얘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이제 의식의 자유를 찾을 때 찾았던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계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근데 처음에는 그 육체가 없는 것에 대해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되게 많이 느끼지만 나중에는 자유롭기까지 한 거예요. 냉장고와 연결된 어떤 시스템에서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거나 막 여기저기 다 그 네트워크 상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끼고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정말 의식을 다 컴퓨터에 백업할 수 있다면 신체가 죽더라도 그거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싶어요. 이것도 호기심인데 일단 제 지금 생각으로는 그게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니까 그래 한번 백업해놓고 어떻게 되나 궁금하긴 하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왜냐면 박 사장님은 환생하고 싶지 않은 그러시네요. 건데 네, 의식이 끊임없이 계속 살아있으면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보면 철이가 잠을 자지 못하잖아요. 의식이 계속 그쵸, 각성돼 그쵸. 있으니까 24시간. 나중에 보면 자기가 신체를 움직이는 기쁨, 바람을 맞는 기쁨, 일을 해서 달콤한 잠에 빠져드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느꼈다고 막 나오는데 실제적인 느낌이 없이 이렇게 뇌만 활성화되어 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저도 쉬고 싶을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난다면 완전 리셋돼서 송혜교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이야기거리가 무궁무진해요. 맞아요. 궁금한 것도 많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더 알게 많이 알 수 되는 있을 것 것 같죠.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만 얘기하고 접어두고 싶은 페이지 읽고 맞춰볼까요? 네, 좋아요. 네. 저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언젠가 나는 인간 이외의 동물들은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는 이상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동물은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에 다만 자기의 기력이 쇠잔해짐을 느끼고 그것에 조금씩 적응해 가다가 어느 순간 조용히 잠이 들듯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간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종과는 달리 인간만은 죽음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기에 죽음 이후도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한다. 그 부분 저도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인간만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순수한 의식의 상태가 되면 어떨까를 작가가 일종의 상상해서 쓴 건데 이 부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의식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맞아. 이거를 작가가 상상해서 쓴 부분인데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일종의 순수한 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나는 짐작하지 못했다. 몸만 없을 뿐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몸 없이 정신만 있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경험이었다. 마치 잠깐 동안 하겠다고 시작한 명상이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이제 명상을 끝내고 뭔가 다른 것을 하고 싶지만 몸이 없기 때문에 다시 생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 그 생각을 실행할 방법이 없었고 그러다 생각을 계속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울적해졌다. 생각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었다.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도 생각이었다. 나는 오직 잠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몸이 없는 상태에서는 잠도 오지 않았다. 네, 이 부분이요.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각성된 상태로 잠들지 못하고 생각의 연쇄 속에서 고통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런 때가 떠오르면서 근데 이 부분 다시 읽으니까요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네요. 그쵸. 네, 안 되겠네요. 네, 이렇게 변덕스러운 게 인간이잖아요. 그쵸? 저는 99쪽을 말씀드릴게요. 선이가 이제 미니라는 휴머노이드를 보호해주고 사랑하죠. 근데 이제 미니의 몸이 망가졌을 때 미니를 안고 하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누나가 고쳐줄 거야. 넌 내가 지금까지 만난 그 어떤 인간보다도 훌륭하고 그 어떤 인간보다도 온전해. 우리는 의식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어. 미니 네가 인간이든 기계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수억 년간 잠들어 있던 우주의 먼지가 어쩌다 잠시 특별한 방식으로 결합해 의식을 얻게 되었고 이 우주와 자신의 기원을 의식하게 된 거야.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잠깐을 이렇게 허투루 보낼 수는 없어. 미나, 너는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다 보고 느끼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선이가 얘기해주는 부분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이라서 이 부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다른 것들에 동의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개별자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의 방식이나 태도가 최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요즘 SF 소설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책은 좀 깊이감이 있는 것 같아서 철학적인 네. 사유가 그래서 많고.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구상에서의 인류 호모사피엔스의 종말, 뭐 새로운 종의 탄생, 뭐 이런 얘기인가 싶으면서도 인간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인간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기도 하고 윤리란 과연 무엇이고 윤리를 부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차별에 대한 생각도 많이 깊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 생각과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이 모든 게 먼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인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덮으면서 들었어요. 작별 인사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려고 합니다. 우사사는 팟빵, 유튜브, 오디오 클립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블로그를 통해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함께 다양한 생각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